지난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현재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는 친환경 투자는 단순히 환경을 지키겠다라는 명목적인 투자가 아니라 사실상 자국의 경제 회복을 위한 사활을 건 인프라 부양책이라고 봐야 하고, 특히 기존의 저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유럽을 중심으로 신성장 동력을 찾던 미국까지 이러한 친환경 투자는 대부분의 선진 국가들에서 경기 회복을 위한 방법으로 채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단연 풍력에너지 산업이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영상에서 소개했듯이 최근 핫한 풍력에너지 산업 중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을 담당하고 있는 국내 대표 기업 삼강 M&T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강 M&T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 부분을 살펴보면, 본업으로는 선박 수리, 개조를 담당하고 있는 조선 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해군 해경에 필요한 소형 선박이나 함정을 만드는 방산 사업도 하고 있으며, 풍력에너지 산업 안에서는 이 하부 구조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삼강 M&T가 풍력발전 구조물 회사로서 본격적으로 이미지 탈바꿈을 한 건 작년 6월 글로벌 1위 해상풍력 업체인 오스테드로부터 대만에 들어가는 풍력용 하부 구조물 주문을 받게 되면서부터였는데요. 이 오스테드라는 회사는 덴마크 회사로서 현재 해상풍력 사업 부문에서 전 세계의 1위에 랭크되어 있는 기업이고, 한국의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비슷한 시가총액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삼강 M&T가 어떻게 글로벌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생산 기업이 될 수 있었을까요? 크게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한 가지는 산업 구조적인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라는 점과, 두 번째는 삼강 M&T만 할 수 있는 기술력과 지리적인 이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풍력 사업, 특히나 해상풍력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유럽 기업들만의 동무대였는데, 그 이유는 유럽만 해상풍력 사업을 영위했기 때문입니다. 즉 해상풍력의 수요가 유럽밖에 없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유럽 기업들이 이 분야에서 좋은 기술력을 갖게 된 것이죠. 그에 더해서 시장 성장성 역시 연평균 2에서 3GW 밖에 성장하지 않을 정도로 성장 속도가 느렸고, 특히 해상풍력은 전체 풍력 시장의 10분의 1의 비중밖에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현재 육상풍력 같은 경우가 경쟁력이 있는 지점에는 거의 다 설치를 한 상태이고, 환경 파괴 이슈까지 불거지면서 이제는 추가적으로 풍력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에 대한 물음의 종착지가 바로 해상풍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각 국가들이 앞다퉈서 이 산업을 육성시키기로 결정을 했고, 추후 커질 시장의 규모를 보더라도 이 산업을 통해서 경제 성장이나 고용 창출까지도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현재 전 세계적으로 해상풍력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즉 시장이 커지면서 관련 기업들은 늘어날 것이고, 그에 맞춰 필요한 인력 역시 충당되어야 할 텐데, 그러면 결국 이러한 고용 효과 유발은 경제 구조에 좋은 선순환 구조를 가지고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삼강 M&T만 할 수 있는 기술력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 해상풍력 구조물 사업의 경우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은데, 그 이유가 해상풍력 구조물의 경우 중량도 1000톤 이상 무겁기도 하지만 크기 역시 수십 미터나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구조물이라서 한 번에 다 이어붙여서 만들기가 어렵고, 각 부분마다 제조를 한 다음에 용접으로 구조물을 이어붙이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용접 기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가운데서 삼강 M&T는 용접을 상당히 잘하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특히나 이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은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이걸 제작하고 운반을 하려면 초대형 선박이 들어올 수 있는 저반 시설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현재 삼강 M&T는 경남 고성에 약 30만 평에 달하는 수심 10% 이상의 저반 부두를 가진 제조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넓은 부지가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장점인데요. 저반도 저반이지만 대량 생산이 용이하다라는 장점이 있고, 만약에 어떤 이유로든 간에 제품 인도가 지연이 되는 경우에는 이 제품들을 보관해야 할 곳이 필요한데, 부지가 넓지 않다면 기존에 생산해 놓은 제품들이 어느 한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신규 물량을 수주해도 만들 공간이 없어서 받을 수가 없겠지만,
넓은 부지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리스크에도 큰 부담이 없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3강 M&T에 유리한 지리적인 이점을 살펴보면, 현재 많은 해상풍력 구조물 제작 기업들이 유럽에 있지만 만약 고객사가 아시아라면 유럽에서 아시아까지 구조물을 운반하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운반비 역시 엄청 클 것입니다. 따라서 아시아 고객사들은 상대적으로 같은 제품의 품질이라면 많은 비용의 운반비를 들여서 유럽에서 가지고 오기보다도 가까운 지역에서 조달받는 것을 더 선호할 텐데, 3강 M&T는 현재 기술력 역시 세계 최고에 더해서 아시아 국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운반비를 줄일 수 있다라는 큰 메리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해상풍력의 트렌드는 터빈의 대형화인데요. 터빈이 대형화되면 당연히 타워도 대형화되어야 하고, 이를 지지하는 하부 구조물 역시 대형화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대형화의 추세 흐름 속에서 3강 M&T는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기술력과 원가 경쟁력, 생산 능력을 갖춘 업체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제적 혜자가 있는 3강 M&T에게는 어떤 시장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현재 메인 고객사로 두고 있는 대만만 하더라도 2025년까지 5.7GW, 30년까지는 10.5GW, 35년까지는 15.7G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 단지를 조성하려고 하고 있고, 미국 대통령 당선자 조 바이든 역시 약 6만 개의 풍력 터빈을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이 시장을 주도적으로 핸들링하겠다라고 운전대를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더해서 최근 일본 정부는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전력 부분을 해상풍력으로 중심으로 하고 있고, 목표치 역시 2030년까지 10GW에서 2040년까지는 45GW로 대폭 상향했으며, 앞에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해상풍력의 핵심 장점은 온실가스 배출을 하지 않는 전세계의 트렌드와 일치하기 때문에 이러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3강 M&T는 무조건 좋기만 하냐? 그건 또 아닌데요. 그럼 리스크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3강 M&T가 가지고 있는 리스크는 바로 유럽 기업들이 아시아 시장으로 진출을 하는 것인데요. 현재 유럽 내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을 만드는 기업들은 구조조정을 거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살아남는 기업들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으려고 할 것이고, 그 타겟팅 시작은 아시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추후 유럽 기업들이 아시아 특정 국가에 생산 기지를 건설한다던가, 또는 유럽에서 운반해도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게 된다면 치킨 게임은 치열하게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은 앞에 풍력 발전을 다룬 영상에 이어서 대표 기업인 3강 M&T를 알아보았는데요. 정말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전 세계가 밀고 있는 방향성에 적합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주가를 보면 비싸 보일 수도 있는데, 먼 미래에는 오늘의 가격이 최저점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댓글에 링크를 올려놓았는데 장중 브리핑이나 종목 추천을 받아보시고 싶은 분들은 참여하셔서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는 입체적인 정보 한번 받아보시길 바랍니다.